상속 때문에 무너진 가족, 결국 드러난 충격의 진실. 충남 천안의 한적한 주택가에 살고 계신 김동진 어르신과 부인 순희 여사는 결혼 45년 만에 처음으로 세 자녀가 모두 모이는 기쁜 날을 맞았습니다. 76세의 동진 어르신은 최근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고 병원에서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들, 딸들아, 오랜만에 다 모였구나. 동진 어르신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큰아들 김성철은 서울에서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둘째 성민은 대전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미경은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아버지, 많이 편찮으세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만 보면 힘이 나는구나. 하지만 어르신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순희 여사도 요즘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세요 라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가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나중에 일이 생기면. 성철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어. 동진 어르신이 손사래를 쳤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동진 어르신이 40년 전 힘들게 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가 2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억 원이 넘는 값어치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예금과 주식까지 합치면 상당한 재산이었죠.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것들인데.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상속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게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효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도 모두의 마음속에는 비슷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진 어르신이 병원에 가신 사이 세 형제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큰아들 성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성민이 물었지만 이미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미리 정리할 것들이 있잖아. 성철의 말에 미경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나는 장남이고 부모님을 모실 의무가 있어. 당연히 집은 내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성철의 발언에 성민이 발끈했습니다. 형은 그동안 서울에서 잘 살면서 부모님 모시기는 했어? 내가 더 가까이 살면서 챙겼는데. 그럼 네가 모셨다고 집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성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민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미경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오빠들, 그만해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순희 여사가 장보기에서 돌아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철이 대답했지만 순희 여사는 눈치를 챘습니다. 설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어머니도 미리 생각해 보셔야죠. 아버지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성철의 말에 순희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야.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세 자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낮에 나눈 대화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며 먹었습니다. 동진 어르신은 왜들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가족의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에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진 어르신이 은밀히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발원지는 어르신과 오랜 친구인 이웃집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동진이가 며칠 전에 법무사 사무소에 다녀왔더라고. 이 소식이 성철에게 전해지자 그는 즉시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셨대. 우리 모르게 말이야. 성민과 미경도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벌써 누구에게 줄지 정하신 거예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성철의 답답한 목소리에 성민도 초조해졌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럼 어머니는 아실까? 미경이 제안했지만 순희 여사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성철은 혼자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장남이니까 집은 나한테 주실 거야. 하지만 다른 재산은 어떻게 나눠주실지. 성민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형만 많이 받는 건 아니겠지?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라고 차별하시는 건 아니겠죠?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미리 아버지를 설득한 건 아닐까? 혹시 자신만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정해진 건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동진 어르신은 가족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어색해? 순이 여사에게 물었지만 부인도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글쎄요, 바쁜가 봐요. 하지만 둘 다 뭔가 불편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지만 이미 가족관계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평소라면 넘어갔을 작은 말 한마디도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족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소문이 퍼진 후 첫 번째 가족 모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순이 여사의 생신을 맞아 모인 자리였는데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식사 중에 성철이 화를 냈습니다. 성민아, 너 요즘 아버지께 자주 와서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안부 인사 드리러 오는 거지. 성민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성철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 무슨 말씀 드린 거 아니야? 형은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나도 아들인데. 아버지 뵈러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어머니 생신인데 왜 이래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성철이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아, 너 사업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버지께 도움 요청한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성민이 발끈했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럼 미경이는? 너도 요즘 자주 오는 것 같던데? 성철의 화살이 막내에게 향했습니다. 오빠, 저는 그냥 아이들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오는 거예요. 왜 다 의심하세요? 미경도 서러워했습니다. 동진 어르신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생신인데 왜 싸워? 하지만 자녀들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형이 우리를 이상하게 의심해요. 성민이 하소연했습니다. 의심? 나는 공정하게 하자는 거야. 누군가 아버지를 혼자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성철도 지지 않았습니다. 순이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생신에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동진 어르신과 순이 여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왜 저렇게 변한 것 같아? 글쎄, 무슨 일인지. 두 노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 갈등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동진 어르신이 순이 여사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 평생을 함께한 부부였지만 어르신의 무거운 표정에 순이 여사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10년 전에 성민이 사업 실패했을 때 기억나? 그때 내가 몰래 5억을 빌려줬어. 순이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5억을? 그런 큰 돈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미안해. 성민이가 너무 절박해 보여서. 동진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3년 전에 미경이 집 살 때도 3억을 보태줬고. 순이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 거야? 원래 20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2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음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철이도 알고 있어. 얘네들 도와준 걸 말이야. 뭐라고? 성철이가 알고 있다고? 성철이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자기도 똑같이 도움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4억을 줬어. 순이 여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다 돈을 받은 거야? 그런데 왜 서로 몰라? 내가 각자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 다른 형제들이 알면 기분 나쁠까 봐서. 동진 어르신의 선의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속할 재산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거야. 애들은 20억 정도 될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12억밖에 없어. 순이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서로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철은 자신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성민과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더 큰 싸움이 날 텐데. 동진 어르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순이 여사의 제안에 동진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더 큰일 날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진 어르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성철이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하겠다며 법무사를 만나러 갔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법무사가 아버님께서 이미 자녀분들께 상당한 재산을 분배하셨더군요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철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성민 씨와 미경 씨께도 각각 억 단위 지원을 하셨잖아요. 법무사의 말에 성철은 경악했습니다. 제가 혼자만 받은 줄 알았는데 자신만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성철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성철은 즉시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추궁했습니다. 아버지, 성민이랑 미경이한테도 돈을 주셨어요? 동진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저만 도와주신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한테도 다 주신 거였어요? 성철아, 사정이 있었어. 동진 어르신이 해명하려 했지만 성철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저는 바보였네요. 혼자만 받았다고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성철의 큰 소리에 순이 여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어머니도 아셨어요? 아버지가 다른 애들한테도 돈 준 거? 성철의 추궁에 순이 여사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건 어제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어제요? 그럼 어머니는 어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성철은 성민과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한테 돈 받은 거 나한테 왜 안 말했어? 무슨 소리야? 성민이 당황했습니다. 나도 받았는데 형도 받았어? 이제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말씀해주세요. 성철의 요구에 동진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성민이 5억, 미경이 3억, 성철이 4억. 그럼 우리가 다 돈을 받은 거네요?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서로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성민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싸운 거잖아요. 순이 여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놀라 부축했지만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가족들은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순이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후 동진 어르신이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갈등을 지켜볼 수 없다며 유언장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애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유언장을 보여줄게. 세 자녀가 긴장한 채로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동진 어르신은 서랍에서 봉인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써둔 유언장이야. 함께 읽어보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어르신을 보며 아이들의 가슴도 뛰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집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소유로 하고 이후에는 세 자녀가 공동 소유한다. 현금 자산은 6억은 세 자녀에게 균등 분배하고 6억은 지역복지관과 어린이집에 기부한다. 기부요? 성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기부를 하세요? 내가 평생 이 동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동진 어르신의 담담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더 있어. 어르신이 계속 읽었습니다. 이미 생전에 자녀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각자의 상속분에서 차감한다. 성민 5억, 미경 3억, 성철 4억을 이미 받았으므로 실제 상속금액은 성민 -3억, 미경 -1억, 성철 -2억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산해보니 아무도 추가로 받을 돈이 없었고 오히려 더 받은 사람들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받은 거였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언장 말미에 적힌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성철이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성민과 미경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동안 나눈 상처받는 말들과 서로에 대한 불신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후 며칠 동안 세 형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아버지는 혼자 집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철이 제일 먼저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네요. 순이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더 지혜롭게 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민과 미경도 차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형들끼리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하지만 후에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눈 상처받는 말들이 여전히 마음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세 형제가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성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봐.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독선적이었어. 성철도 사과했습니다.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사이좋았는데. 세 형제는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어머니도 그렇고. 가족의 사랑 말이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인데 내가 돈 때문에 그것을 잃게 만들었구나.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미 부서진 가족의 유대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모이긴 했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고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지내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순이 여사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종종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세 형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부모님 마음만 아프게 했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깨진 그릇처럼 가족의 관계에는 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가족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은 가족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